안녕하세요. 이지 교과서 수학. 오늘은 점대칭 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볼까요?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그림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말해 봅시다. 이건 꽃이죠. 바람개비고 요즘 이거 만드나? 잘 안 만들 텐데. 그쵸? 나뭇잎, 레몬, 오렌지. 풍차는 사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데요. 그쵸? 이걸 보기 힘든데 어디 가야 이거. 자, 그러면 이것들 알 수 있는 점을 보면은, 자, 여기 돌렸을 때 모양들이 어때요? 서로 똑같죠? 여기도 똑같고. 또, 지난 시간대로 배운 것도 대로 하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선대칭 도형이 안 되네요. 네, 이거 안 되고, 얘는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얘는 안 돼요. 그쵸? 얘도 선대칭 도형이 안 되네요. 그쵸? 그런데 돌렸을 때는 어때요? 서로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자, 얘도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얘도 돌리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어차피 얘는 동그라미니까. 얘도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조금씩 90도 오른쪽으로 돌리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도 되고. 자, 평행사변형을 몇 도 돌리면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지 알아봅시다. 얘를 돌리기 중심을 맞춰서 돌리기로 하면 한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한 번 더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돌리면 90도, 두 번 돌렸으니까 180도 돌리면 원래 자기 모양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몇 도로 돌렸을 때 평행사변형과 완전히 겹치는지 알아보세요. 180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은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180도 동일하겠습니다. 자,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면 이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점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대칭 도형이에요. 여기 보면 점이 있죠. 이 점을 중심으로 돌리는 걸 점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선대칭 도형에서는 대칭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대칭의 중심인데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만 합니다. 대칭축이나 이러진 않아요. 대칭점 이러지도 않고요.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면 자, 이때 겹쳐지는 것을 대응점,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매번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걸 매번 돌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반대편, 점의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바로 대응점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라고 합시다. 자,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가봅시다. 한 번, 두 번. 그러면 기억의 대응점은 리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의 대응점은 점을 중심으로 반대편, 니은과 미음이 대응점이 되는 겁니다. 디귿의 반대편, 비읍이 대응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응점을 찾았으니까 대응변을 해봐야 되겠죠. 대응변은 자, 기억, 니은, 대응변은 점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있는 변이 대응변이 돼요. 그래서 변, 리을, 미음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자, 니은, 디귿을 보면은 점을 중심으로 반대편 이렇게 가면 바로 미음, 비읍이 되겠죠. 자, 다음 기억, 비읍을 보면 점 반대편으로 가서 바로 디귿, 리을이 반대 되기 때문에 대응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점대칭 도형을 모두 찾아봅시다. 180도 돌렸을 때 같이 겹쳐지는 모양인데 얘는 180도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고 얘는 됩니다. 자, 얘도 돌렸을 때 되겠죠. 얘는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위아래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서로 같지 않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나와 답니다. 자,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반 잘랐을 때 둘 모양이 이제 돌린 것과 같은가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르죠? 얘도 얘는 뭐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안 돼요.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건 나,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점대칭 도형입니다.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대응점 찾기죠. 자, 니은인데 대응점을 중심으로 반대로 가라. 그러면 점 리을이 되겠죠.
기억 같은 경우에 중심으로 가서 반대편 디귿 마주보는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기억 니은과 니은 디귿의 대응변을 찾아보고 길이를 재어보세요. 자, 우선 기억 니은 니은 디귿 대응변을 찾아봅시다. 기억 니은부터 볼게요. 기억 니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점을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대편. 자, 그러면 변 리을 디귿이 되겠죠. 자, 다음 기억 니은 했으니까 니은 디귿과 자,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대편 가니까 기억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변 기억 니은 변 디귿 리을 변 니은 디귿은 기억 리을 되겠죠. 자, 센티미터는 직접 여러분이 재어 보시는데 길이는 거기에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어때요?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과 디귿 리을 서로 같고 니은 디귿과 기억 리을 서로 길이가 같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재어 보세요. 자, 기억 니은 디귿과 리을 기억 니은의 대응각을 각각 찾고 각의 크기를 재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디귿부터 하면 기억 니은 디귿 요거 리을 기억 니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각은 아닌데 각도 점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게 되죠? 각 기억 리을 디귿 또는 디귿 리을 기억이 되겠죠? 두 번째 리을 기억님도 대칭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반대로 가니까 각 어떻게 됩니까? 니은 디귿 리을 또는 리을 디귿 니은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대칭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 자기 왔던 방향 쭉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리을 디귿 니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나요? 기억 니은 디귿은 기억 리을 디귿이네요. 기억 리을 디귿 이렇게. 자, 리을 기억 니은은 니은 디귿 리을 또는 리을 디귿 됐죠? 자,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자, 처음 대응변의 길이는 어때요? 서로 같다. 이거 선대칭 도형과 동일하죠? 2번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것도 바로 선대칭 도형과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점대칭 도형과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의 중심 사이 관계를 알아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선대칭 도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자, 대칭축과 대응점 이은 선분은 어떤 관계였어요? 바로 수직 관계였어요. 수직. 그런데 이 점대칭 도형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있는데 자, 대응점끼리 각각 이어보세요. 그 대응점이란 거는 점을 기준으로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고 자, 이걸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했냐면 아까 반을 나눠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누면 위아래가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서로 반대편의 점을 서로 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반대편이 이건지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이걸 이어준 거예요. 반 잘랐을 때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되겠다 하는 거 먼저 이렇게 이어주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어보면은 자, 기억과 리을 이어주면 되겠고 니은과 미음 이어주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만나는 점이 지금 여기 생기겠죠. 바로 이 점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대칭의 중심 구하는 방법, 즉 대응점끼리 선분을 각각 이어요. 점을 이으면 선분들이 생기겠죠. 이 선분들이 만나는 점이에요. 자, 대응점끼리 각각 이은 선분이 만나는 한 점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응점끼리 서로 연결해 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겠죠. 자, 보세요. 이제 다음 기억 이응과 리을 이응의 길이. 자, 봅시다. 기억 여기가 이응으로 쓸게요. 기억 이응과 이 리을 이응 길이. 자, 여기
그 다음 니은 이응과 니은 이응 여기죠. 자, 그 다음 미음 이응의 길이. 자, 이렇게. 다음 디귿 이응과 여기와 비읍 이응 길이. 자, 비교해 보세요. 각각 길이를 자로 재어 봐도 되고요. 길이를 이제 칸수를 세어 봐도 되는데 각각의 길이는 어떻냐면 서로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역 이응과 리을 이응 같고, 니은 이응과 미음 이응이 같고, 자, 디귿 이응과 비읍 이응이 같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대칭 중심으로부터 각 대응점 사이 거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라고 끝나면 안 돼요. 자, 이 기역 리을 전체 길이는 기역 리을의 길이는 여기 대칭의 중심이죠. 기역 이응의 길이의 2배 또는 리을 이응의 2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또는 디귿 비읍의 길이는 디귿 비읍 길이는 이응 디귿의 2배거나 이응 비읍의 2배라는 거. 자, 또는 니은 미음의 길이는 이응 니은의 2배 또는 이응 미음의 2배라는 거.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아 이거 서로 이거 두 개 길이가 같고 이거 두 개 길이가 같고 이거 두 개 길이가 같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전체 길이는 이거의 2배 또는 이거의 2배구나 알아야 되고 여기 길이는 이거의 2배 또는 잘못했죠? 이 니은밈의 길이는 이응니은의 2배 이거의 2배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점대칭 도형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대칭의 중심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서로 반대편 점과 이어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럴 때 만나는 한 점, 바로 이 점이 대칭의 중심 이응이 된다고 했어요. 자, 대칭의 중심 이응과 선분 기역 리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 대칭의 중심은 이응은 기역 리을의 반에 있다. 또는 자, 중심 이응에서 이응 기역까지 거리와 이응 리을까지 거리가 어떻다? 서로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네. 다음 점대칭 도형 일부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점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자, 니은의 반대편 이렇게 와있고 와있고 와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분끼리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기억의 대응점 리을 구했어요. 니은의 대응점 여기다가 점 찍고 미음 디귿의 대응점 여기 비읍 각각의 대응점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아주 쉬운 편이에요. 자, 잘 따라 와주시고 이렇게 자, 완성한 도형이 점대칭 도형인지 확인해 보세요. 두 바퀴 돌려보면 180도 돌려보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자, 점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려봅시다. 자, 요거 한번 보면 니은에서 대칭의 중심인 이응을 지나는 직선을 긋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 대칭의 중심까지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자, 요거 이따가 해보면서 다시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니은 이응과 길이가 같은 선분 비읍 이응이 되도록 즉 대칭의 중심까지 거리와 더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서 니은의 대응점을 비읍으로 표시하라는 거죠. 자, 3번 같은 방법으로 디귿 리을의 대응점을 각각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대응점 찾기입니다. 대응점 찾기. 그 다음 대응점 찾은 후에 5번은 뭐냐면 선 잇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대응점을 찾으라 그랬죠. 여기서 대응점 찾는 거는 우선은 기억은 쉬워요. 기억은 이음까지 4칸 갔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 또 4칸 가니까 이미 미음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기억과 미음은 이미 대응점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자, 이렇게 점선으로 좀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을 찾아야 돼요.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야 되는데 니은에서 이음까지 자, 갑니다. 우선 자, 갔는데 여기서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자가 있으면 훨씬 쉽게 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여기가 몇 센티미터 왔으니까 여기도 몇 센티미터 똑같이 그리면 되겠다. 가면 되겠죠. 그런데 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고 안 그을 수도 있겠는데, 자, 칸을 세는 건데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세는 거예요.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가죠.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대칭의 중심까지, 아, 가로로 다섯, 세로로 넷이구나. 가로, 세로를 먼저 이제 칸수를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세로, 가로로 가서 칸을 그대로 갑니다. 세로로 4칸 더 가요. 하나, 둘, 셋, 넷. 온만큼 더 간다는 거예요. 4칸. 그 다음 가로로 몇 칸 더 간다고요?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점 찍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비읍을 찍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할 때는. 이제 설명하려고 동그라미 하는 거니까. 자, 디귿이에요. 이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그대로 다섯 칸 더 가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디귿. 자, 다음 리을이죠.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맞죠? 위로 하나, 둘, 셋, 네 칸 왔어요. 그럼 위로 다시 네 칸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가로로 8칸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온 방향에서 오면 안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항상. 자, 여기다가 시옷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응점을 다 찍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잇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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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자가 있다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니은에서 이응만큼 긋고 그만큼 더 그어주고, 디귿에서 이응까지 긋고 긋고, 자, 리을에서 이응 이렇게 더 그어주면 돼요. 자, 이럴 전대칭 도형 그릴 때, 선대칭 도형 그릴 때는 어떤 자가 좋냐면, 그냥 이런 뭐 그림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그림 있고 아니면 꽃 뭐 그림 있고 이런 자 말고, 이렇게 자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자 말고 어떤 자가 좋냐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이런 자 있죠. 눈금자. 이걸 방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30cm 자 막 이런 거 보면 이게 눈금 제대로 돼 있는 거 있죠. 이런 자로 하면은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면 칸에 딱 대면서 정확하게 칸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이런 자로 하면 살짝 삐끗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점대칭 도형을 완성해 봅시다. 우선 각각 점을 찍는데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해볼게요. 기억의 대응점. 자, 대칭의 중심까지 하나, 둘, 셋, 넷. 4칸 왔으니까 4칸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기억과 디귿이 서로 대응점이구나. 끝났죠? 니은을 이제 해보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왔죠? 그대로 5칸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대응점인 리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을 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참 쉽죠? 자, 다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각각 점을 찍어둡니다. 자, 그 다음 대칭의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대칭의 중심으로 가는데 가로로 하나, 둘, 셋, 네 칸, 세로로 한 칸이죠. 세로로 한 칸 더 가고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똑같죠? 이러면 기억과 리을이 대응점이란 거예요. 그럼 별도로 점 안 찍어도 되겠죠?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다음 니은을 봐야 되죠? 니은 대칭의 중심까지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가로로 4칸, 세로로 한 칸이죠. 또 세로로 한 칸, 가로로 4칸. 하나, 둘, 셋, 넷. 항상 온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기가 미음 되겠고요. 자, 다음 디귿의 대응점. 아래로 하나, 둘, 셋, 넷이죠. 반대로 또 하나, 둘, 셋, 넷. 여기 비읍이라고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 뭘 하면 된다? 선을 이어주기만 하면 된다. 자, 좀 쉽죠? 항상 대칭의 중심까지 거리를 재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점대칭 도형하고 선대칭 도형은
봐도 봐도 자꾸 잊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번 이상의 영상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내용을 이해하고 수학 익힘 풀어보고 또 다른 문제집도 풀어보면서 내용을 확실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수업 중에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지수학 홈페이지 게시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